바뀌는 동안 잠깐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 남아 계신 분이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는 동안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기획자의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마인드맵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맥비님 컨퍼런스에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진짜 신났어요. 왜냐면은 딱 2년 전 맥비님이 2회차 컨퍼런스 할 때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듣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여기 와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 올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나는 대체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머리를 굴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얘기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게임을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IT의 서비스 기획, PM 이제 막 3년 차, 4년 차 됐어요, 이제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거기에 부합할 것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고민을 해봐도 맥빈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방에 7천여 명의 분들이 오실 거라면은 그분들 중에 주니어도 시니어도 저보다 더 오래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 들다 보니까 뭘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왜 올까? 여기 오신 이유가 뭘까? 아마도 성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맥빈님 강의의 카테고리를 봤어요. 어떤 것들을 카테고리를 설문받고 계셨나? 보다 보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기획자의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획자의 스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기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걸 봤을 때 어, 제가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마인드맵이 어, 제가 일하는 방식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었고 이거는 여러분들께 재밌게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운데 이제 보이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인드맵과 많이 똑같죠, 당연히. 여기서 되게 재미난 포인트를 공유드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인드맵과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바로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마인드맵은 그림이 필요해요.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마인드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없어요. 사실 마인드맵을 짠 사람은 이거를 생각하는 도구로 만든 건데 우리의 뇌라는 동물은 원래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뇌는. 그러면 예측은 그냥 할까요? 아닙니다. 예측에는 언제나 글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서 나를 공격한다 라고 했을 때 말로만 들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뛰어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될까 도움을 어디 요청할까 사실 그려질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릴 때 우리는 모두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마인드맵은 글만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실 마인드맵은 그림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진짜 좋습니다. 이게 뇌가 생각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글뿐이어도 여러분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이트보드는 제가 직접 썼던 거고요.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저희 조직이 인원이 부족할 때 제가 충원하기 위한 계획을 써 내려갔던 장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표님을 설득했고 저희는 24명 조직으로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표리하고 있던 프로젝트 또한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글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예를 들기 위해서 저는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끌어내는 기획자 김민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의 뿌리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게임 기획자였습니다. 9개의 게임 회사 다녔고요. 게임 장르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기획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게임 기획 팀장도 해보고 파트장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게임 출시를 4개를 해봤고 하나는 후속작이 나왔고요. 하나는 IP로 다음 게임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T 기획자로 있습니다. PM, PO 역시 다 해봤고요. 서비스 기획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회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모든 걸 다 해야 했어요. 24명의 조직일 때에도 기획자와 PM, PO 합쳐서 저 혼자뿐이었고요. 나중에 제가 계획을 세워 2명의 충원될 때까지는 사실 혼자 모든 걸 다 해야만 했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한때는 교육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게임 기획 강의를 했었고 취업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좋아해서 커뮤니티를 이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의 기름붓기로 유명했던 크리에이터 클럽에서 3년간 이제 메이트라고 해서 토론 모임을 이끌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임들 열어보다가 지금은 PM들의 수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커뮤니티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 카톡방에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본 게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의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마인드맵은 무엇이냐? 지도를 그리듯이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입니다. 방사형으로 나오면서 각 중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인드맵이고요. 생각 정리 기술이자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글로 이루어졌지만 아까 제가 드린 이야기들 제 마인드맵 보면서 저에 대한 것도 전달됐을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충분히 전달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 꿈도 정리를 했고요. 새로운 산업에 가게 되면 그 산업을 배울 때도 이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회의록 또한 쓰기도 합니다. 그 방식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일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대표님이 미션을 줬습니다. 우리 서비스에 필요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서비스에 필요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돼요. 뭘 먼저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가 될 겁니다. 어떤 오더를 받았는가 우리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요구한 의도는 무엇인가, 어떤 게 포인트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램플러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사실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획이겠죠. 여기서 갈래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의도가 뭘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우선 뭘 정리해야 될까? 우리 서비스가 뭔데? 여행 서비스야, 한국어 구매하는 서비스야. 그럼 여기에 커뮤니티 왜 필요한데? 를 다시 고민해 보겠죠. 커뮤니티 넣으면 활성성도 늘어날까? 늘어나면 어디 쓸까? 바이럴? 사실 바이럴은 우리 커뮤니티보다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색하는 것보다 더 쉽게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 거니까. 리텐션? 리텐션이 들어온 좋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과연 포인트가 뭘까? 사람들이 왜 커뮤니티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견물생심, 보여짐으로써 사람들이 구매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자주 들어와야 자주 볼 것이고 자주 봐야 그 중에 한번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씩 포인트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것 보니까 여러 개 늘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행에 대해서 안 좋았던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공사 여행 비행 티켓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어떤 항공사가 별로였더라. 싸구려 이용했더니 맨날 연착되고 연착함에도 불구하고 사과 하나 없더라. 라운지 이용권도 안 주더라. 그러면 사실 이런 후기가 남았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항공사 이용할까요? 이용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저가 항공을 피해서 조금 더 비싼 걸 고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거라면 우리의 커뮤니티에는 소통하러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주기적으로 표를 노출시켜야 한다가 아마도 우리의 개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참고할 것인가 하고서 쭉 정도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커뮤니티를 어떤 걸 쓰는가, 여행 커뮤니티가 어디가 있는가,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커뮤니티 통해서 구매가 이끌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뒤져보다 보니까 잘 레포에서 못 찾겠어요. 그럼 또 하나 고민해볼 수 있겠죠. 방향을 바꿔서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레퍼런스 찾는 겁니다. 뭐 당근, 스레드, 레딧,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각각 뭐가 있을 것인가, 뭐가 중요한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여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항공권 커뮤니티가 나오게 되고 항공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들을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행에 대한 재미를 나누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감으로 항공권을 산 사람만 불만 불신을 나누게 해줄 수가 있고 그 지역을 인증한 사람만 여행에 대한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모임에 대한 어떤 신뢰, 이 커뮤니티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여기에 약간의 액션을 더해주게 되면은 그 티켓을 사고 싶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다 가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은 일, 대표님이 준 일, 혹은 리더가 준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대표님이 왜 이걸 원했을까? 혹은 리더들이 이걸 왜 원했을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의도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당연히 주요 기능, 동작, 화면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주된 목표 아까 나눴죠. 우리가 나눈 목표를 적어놓고 나서 그 목표에 맞는 기능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 하다 보면은 내용이 추가됩니다. 커뮤니티니까 글을 써야 되고 글 쓸 때 뭐가 필요할까? 사진도 필요하고 사진 말고 또 뭐가 필요하지? 표도 필요해요. 왜? 예산 정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혹은 일정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가 나와야 돼. 왜요? 우리는 해외로 가고 있고 거기서 어느 지역을 탐험했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를 정의할 때마다 거기에 가지를 펼치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놓쳐져 있는지 어떤 게 더 있어야 되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옆에 가서 커뮤니티 페이지를 딱 만듭니다. 이 화면 내에서 이런 거 쭉 쓰다 보니까 잠깐 글 서치해야 되네. 태그가 있었는데 잠깐 그러면은 다시 가서 글 작성할 때 빠져있던 것 중 하나인 태그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마인드맵 쭉 정리하다 보니까 연결시키다 보니까 누락된 것도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내 기획에 누락된 경우의 수를 찾아서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인드맵으로 기획서 쓸 때 되게 좋은 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할만하신가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운영하는 커뮤니티 내에서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의 이직이나 뭐 취업을 돕기 위해서 무료로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됐건 이력서가 됐건 포트폴리오 됐건 봐드리고 있는데 그 이직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이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배운 것, 해본 것, 경험한 것들을 나열해 봐야 돼요. 이거를 오른쪽에 한번 쫙쫙 펼쳐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해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적힐 겁니다. 자, 그 오른쪽만 적냐? 아닙니다. 왼쪽도 적어야 돼요. 왼쪽에는 뭘 적어야 되느냐? 바로 반대로 적으면 돼요. 똑같이. 배운 것 대신에 배우고 싶은 것, 해본 것 대신에 해보고 싶은 것, 경험한 것 대신에 경험하고 싶은 걸 적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적어야 되냐면은 간단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내 성장 욕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와 관련된 회사를 갔을 때 훨씬 여러분의 능력을 펼치기 좋습니다. 여러분이 몰입하기 좋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도전 욕구를 자극할 겁니다. 또는 만약 해보고 싶은 거나 배우고 싶은 것 중에 일과 연관된 게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직할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환경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꿈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서 나를 정리하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GP직이라고 하죠. 나를 알았으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JD에 대한 마인드맵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이 채용 공고에서 상에 있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자격조건은 무엇이고 우대사항은 무엇이며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 심지어 그 서비스의 산업 발전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서비스는 라이브가 되고 있는가, 개발 중인가, 라이브 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조사해야 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붙여놓고 나서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나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이 기업이 얼마나 연결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이 기업이 얼마나 연결되는가, 그걸 찾아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왜 떨어지는지, 혹은 어떻게 붙게 되는지, 혹은 어떤 게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 장표처럼 해당 회사 제의들을 보다 보니까 이쪽은 게임 관련 서비스래요. 백오피스를 구축해야 된대요. 근데 때마침 제가 데이팅 앱 회사에서도 백오피스를 구축했었고 e스포츠 회사에서도 백오피스 구축 같이 했었어요.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백오피스 구축해봤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증거가 되겠죠. 또한 이제 게임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저는 게임 런칭을 해봤고 심지어 운영 종료까지 해보고 다시 후속작을 내본 적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를 알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알고 나서 해당 기업을 알게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뽑힌 이력서가 되는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채용 공고에 제가 잘 준비해 지원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측면들에서 가능성을 보고 저를 뽑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제가 여기서 준비하지 못한 놓친 게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너무 연차가 높아서 몸값이 비싸 보인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력서도 경력기술서도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도 쓰고요. 또한 면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사실 마인드맵이잖아요. 면접 질문도 되게 쉬워요. 아까 여러분이 짰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놓고 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회사의 JD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력서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이력서에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왜 이 학교 중퇴하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답을 하고 나면 그 답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인드맵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면접 때 경험할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또한 대답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와서 그냥 보고 듣고 갈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뭔가 성장하고 싶고 바뀌고 싶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신 거라면은 한 번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가 공유 드린 것처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꼭 오늘 강의 흘려보내지 말고 한번 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막 내가 뭘 원한다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최소한 나의 지나왔던 시간들만 잘 돌이켜 보셔도 정말 많은 게 남을 거예요. 그 많은 게 남으면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걸 찾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밸런스를 만들 때에는 시소를 태운다고 해요, 보통. 왼쪽에 점을 하나 찍어놓고 나서 극단적인 오른쪽에 점을 한번 찍어봅니다. 어느 쪽에 추가 기우냐를 보고서 점점 가운데 찾아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해왔던 것들을 많이 정리할수록 그 안에 공통점이 보일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이 해왔던 걸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했던 거,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